인테리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인테리어 얘기를 좀 하죠. 자, 병원의 토탈 케어를 담당하는 헬로 닥터 입장에서 보면 네. 인테리어를 어떻게 보세요? 인테리어는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인테리어를 잘해둔 이유가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샀어요. 네, 오는 사람이 느끼기에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존중의 표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의 신경을 다 썼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환자한테나 상대방이 방문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서비스라든지 뭐 원장의 서비스라든지 이 모든 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게 대우받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호텔 같은. 네,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또 이게 재밌는 게 그런 데서 가서는 또 컴플레인도 잘 못해요. 깎아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반이 돼 있으면 환자들도 아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고 병원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더라도 아 그래도 이 병원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쾌적하고 내가 그래서 그래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신규 새로 생긴 병원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 점수를 좀 많이 먹고 들어가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보면 새로 개원한 병원의 리뷰를 보죠. 네이버 리뷰를 보면 다 넓고 쾌적해요. 맞아요.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차별화가 많이 돼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인테리어에서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많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차별화가 그러니까 차별화가 조금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병원들은 10년 넘었으면 인테리어가 아무리도 낡았을 거고 세월을 역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새로운 병원들은 일단 넓고 쾌적하고 동선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점수를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은 당연히 친절할 거고 신규 병원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기존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는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냐면 계속 리뉴얼을 해야 돼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한 번씩 바꾸시고 네. 저희는 1년 지나서 벽지 다시 했거든요. 일부 병실은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는 뭐 6개월마다 확장하고 1년 만에 또 인테리어 다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계속 있는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환자들은 진짜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호텔 같은 곳을 원하시기 때문에 장편외과 마케팅하기 쉽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사실 네. 마케팅하기에 되게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병원들은 마케팅 업체로서는 완전히 환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병원을 경영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가 많아야죠. 그래서 일단 그 새로 생기는 병원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구비할 수 있는 무기가 장비하고 인테리어잖아요. 네. 저는 중에도 따지면 인테리어가 더 크다고 봐요.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인테리어 그래서 돈 많이 쓰죠. 네, 네. 장비보다는. 근데 인테리어는 한 번에서 7년 정도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장비는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개원한 병원에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시면서 인테리어를 많이 보셨을 건데 네.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원장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를 저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그 인테리어 비용은 원장님께서 지불하시는 거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원장님과 직원들일 텐데 그 환자들이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정작 원장님이 이동하시는 동선이나 수술방까지의 거리나 진료실에서 진찰실, 초음파실까지 거리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약간 뒷전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장비를 넣으려고 도면을 봤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술방과 소독실이 뭐 문이 없어서 돌아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장비를 납품할 때는 도면을 한번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장비 업체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인테리어 나오고 나서 장비 뭐 살지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부터 장비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저희 문짝 떼고 들어간 적 진짜 초음파 안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장편외과 개원할 때 도면이 나왔어. 네. 도면이 다 나와서 우리 먹노임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제 된다고,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규격을 딱 짤 때 제가 장비 업체를 불렀어요. 네. 난 어떻게 그 생각했지? 장비 업체를 불렀어. 장비 업체가 딱 와서 봤는데 엑스레이실이 너무 넓다는 거야.
원장님 이렇게까지 엑스레이 넣을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는 저희는 체스트 가슴 사진하고 배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이제 혹시 다른 사진도 찍을까봐 좀 여유 있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 2.5평을 세이브했어요. 그 목노임 현장에서 바꿨어요. 그죠, 그건 비용이 안 나와요. 네, 목노임은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노임 할 때 무조건 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목노임 할 때 목노임이 밑에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도면대로 그림 그리는 건데 현장에서 이거 너무 좁다. 진료실이 너무 좁아. 좀 더 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장비 업체를 목노임 할 때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했더니 저는 그때 마케팅 업체도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어떤 알짜배기 2.5평이 제가 살린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직원 휴게실로 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봐드리긴 하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병원을 많이 하는 인테리어 회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아, 우리 집을 너무 잘해줬다 인테리어. 이 업체한테 나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병원도 맡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 누구 지인이 한다든가. 안 돼. 네, 그래서 안 돼. 오는데 절대 지인한테 그렇게 안 돼. 이게 병원이라는 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안 해본 회사들은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문도 예쁘게 하려고 작게 해요. 그때 장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 벽 뜯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벽 뜯으면 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콘센트 위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바닥에서 뽑아야 되는지. 그래, 콘센트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뽑아야 그 베드 들어가면 전동 베드면 코드가 보이면 안 이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콘센트가 이게 선이 최대한 안 나오는 게 이쁘거든요. 다리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인테리어 많이 해본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장비 회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구체적인 아까 말씀 엑스레이도 뭐 다리부터 뭐 전신을 찍을 수도 있고 반신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다리만 많이 찍는 데도 있고 뭐 어깨만 찍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알아야 그 인테리어 업체가 그 진료 내용까지는 모르거든요. 자세히. 대략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도면을 해야지. 말씀은 2.5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예요. 엄청 커요? 네. 네. 적은 평수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성식 과장님이 동선 얘기했는데 저는 인테리어에서 동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오시는 고객을 위한 인테리어이기도 하지만 직원들과 원장의 소위 내부 고객의 인테리어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